말하기, 언어, 단어와 문장들. 매일 우리는 이들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지. 그랬는데 그래도 놀잖아. 놀으니까 엄마가 그만. 여러분은 말을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그 순간에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근데 가장 무서운 동물은 뭐야? 또 형제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고 손짓, 발짓을 하며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말을 트면서 첫 단어를 말했습니다. 코. 그러다가 두 단어를 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빨랐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문장이 되는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가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가 또 여기 다 써.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미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또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가르치는 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는지요? 말을 배우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가 유아 시기에 배우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읽기, 쓰기를 배우는 첫 스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기술이 없이는 아이들은 읽고 쓰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일하기를 무척 싫어하는 한 장꾸러기 농부가 살았어요. 읽기와 쓰기는 단지 두 가지의 다른 언어의 형태일 뿐입니다. 읽기와 쓰기가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는 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면서 또 우리가 성장된 어른의 세계에서 쓰는 언어인 것입니다. 읽기, 말하기, 쓰기. 의사소통하기를 배우는 것은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배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달리기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어떻게 걷는지를 배웁니다. 또 걷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어떻게 기는지를 배우지요. 기억나요? 어디 갔었어요? 이것은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과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읽기와 쓰기를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은 말하는 것을 배우고 또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말하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은 단어의 뜻을 먼저 배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현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생활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소중히 생각하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한 이들은 자기들의 언어와 풍습을 자기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옳지. 아이 착해요. 미국으로 이민 온 많은 부모님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아이들이 이민 온 나라의 말인 영어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민 온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필수이지만 모국어인 한국말은 어떻습니까? 유아들이 우리 부모들이 말하는 언어, 즉 우리 가족이 쓰는 말, 부모들이 가장 편하게 쓰는 말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유치원 전에 아이들이 모국어를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어때? Windy days. 그래. 바람이 많이 부네, 그치?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국어를 배우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국어를 안다는 것이 영어를 더 잘 그리고 더 빨리 배우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30여 년에 걸친 미국의 이중언어 교육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국어에 확실한 기반이 있는 아이들이 훨씬 빨리 그리고 더 잘 제2 외국어인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창의력과 사고 능력, 언어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학업 수행 능력이 영어만을 쓰는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언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죠. 어른들, 즉 부모님들, 가족,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린이가 말을 하도록 하는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뭐라는 거야? 거북이도 여기 왜 샤니? 거북이가 물었어? 응. 그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쓰는 말, 즉 우리 조상들의 말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가장 좋은 기회는 여러분과 아이들이 함께 그림책을 보는 시간입니다. 울프가 뭐라 그럴까? 책에 있는 스토리를 얘기해 주거나 책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새 단어를 배우거나 문장에서 어떻게 그 배운 단어들을 사용하는지를 배우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한국말로 해보자. 하나, 둘, 셋.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혹은 오빠나 언니와 함께 책을 보는 시간이 말을 하고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치다. 난 치다. 지도 좋아해? Because he's more faster. 그래. 근데 가장 무서운 동물은 뭐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림책을 보는 시간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연습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우리의 말인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살, 2살의 어린아이들도 어른들 혹은 오빠와 언니들과 함께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말을 배울 수가 있답니다. 아이들은 마치 글자가 어떤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그림이 어떤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아이들은 그림과 글자가 어떤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또한 새 단어들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거는? 꼬꼬닥, 꼬꼬닥. 다. 여러분들은 단지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얘기를 함으로써 책에 있는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같이 생겼지? 찡찡찡찡찡찡. 예, 근데 승지야, 이게 뭐같이 생겼을까? 동그란. 동그란 달팽이. 그림들이나 스토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무 큰 거야. 노는 거야? 응. 누구랑? 누구? 토끼, 거북이. 사이좋게 노는 거죠? 또한 아이들에게 새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깜깜해서 우리 이렇게 코션. 그래서 이제 일 끝나고 가는 거죠? 네, 이제 끝나고 지금 코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책을 읽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책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 가나? A field trip. 그래요. 어디 여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아이가 말을 하고 또 새로운 단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법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뭐야? 호박. 어? 호박. 호박? 응.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이와 배움의 중간 역할이 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말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 언어를 배우는 것이 즉 열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볼 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이 말을 더 할수록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그림책을 볼 때 여러분의 아이들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처음의 시도는 여러분의 아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밤. 우리 수진 밤 좋아하지? 다 넣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네. 여기 꽃이 많이 있다, 그치? 코멘트를 주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죠.
어른들이 코멘트를 줄 때 아이들은 새로운 단어를 듣게 되고 어떻게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코멘트를 주는 것은 아이들이 더 말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엄마들이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코멘트를 주는지 한번 보실까요? 별이 엄마가 어떻게 별이가 보고 있는 책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고 있는지를 들어보세요. 어머, 이 눈사람은 움직인다. 우리 냉장고 속에 있는 눈사람은 안 움직이는데. 별이 엄마가 책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코멘트를 줬습니다. 와, 눈사람이 움직인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눈사람은 안 움직이는데 라고요. 그리고 기다려 줬어요. 별이 엄마는 별이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별이 엄마는 별이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고 단지 그림에 대해서 별이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까 이게 정말 신기했거든? 어디 별이야? 여기 아까 이게 뭐 이 노란 게 엄마는 뭔지 잘 모르겠어. 코멘트를 줄 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재미있고 흥미있어하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는 것입니다. 햇볕이나 봐. 아! 그거 동그란 거 있잖아. 그거나 봐. 그거야. 동그란 거 있잖아.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찾을 때 요거 있지. 요거 라이트. 동그란 거 있잖아. 그거야. 불. 불 그거야. 아, 차 앞에 있는 불이구나. 그거. 여기에 다른 형태의 코멘트의 예가 있답니다. 사람이다. 와, 무척 크다. 정말 잘하셨어요, 별이 엄마. 별이 엄마는 무척 크다. 라고 놀라면서 기다렸어요. 이런 반응들이 모두 아이들이 말을 하도록 부추겨주는 좋은 코멘트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아이가 얘기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면 아이가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세요. 내 아이가 정말 재밌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때때로 우린 너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 그리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급급해서 아이들에게 리더가 되는 차례를 주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에 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을 잊어버리죠. 자, 별이 엄마가 별이에게 어떻게 리더할 기회를 주는지를 들어보실까요? 한번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 뭐 하고 있나 한번 별이가 얘기해줘봐. 잠자고 있고. 이거는 눈 감고 있는데 이거는 얘는 일어나서 창문을 보는 걸 보고 얘는 일어나서 보고 얘는 옷 입고 얘도 근데 밖에 뭘 보고 있는 걸까? 별이 엄마는 별이가 흥미있어하는 그림을 보고 어떻게 했나 보자라고 코멘트를 주고 나서 별이가 얘기해줘봐.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하면서 별이에게 리더할 기회를 주고 별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별이 엄마. 여러분은 코멘트를 줄 때 아이들이 얘기하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우리 얘기해보자. 질문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이 말이죠. 코멘트를 줄 때 여러분은 또한 아이들이 얘기하도록 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이들도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틈이 필요하니까요. 웬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들죠.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속으로 혼자서 5을 세는 것입니다. 1, 2, 3, 4, 5. 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아이들을 몰아붙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얘기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날씨야? sunny days. 써니데이스 좋아해? sunny days이고 windy days이고 kite.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얘기할 수 있도록 질문함으로써 아이들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아이가 흥미있어서 흥미있는 것을 드러낼 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질문은 좀 더 쉽고 어떤 질문은 그냥 한마디 대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게 뭐지? 혹은 이게 누구지? 와 같은 질문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뭐야? 배, 그렇지. 얘 누구야? 늑대, 어. 또 어떤 질문은 좀 더 어렵고 많은 대답을 요구하기도 하죠.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떻게 됐지? 이런 질문들은 좀 더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들이죠. 문제는 아이가 얼마만큼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늑대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사람은 닫아놓고 그러는 거지? 늑대가 저 산꼭대기까지 돌아오는 애들 중에 늦게 오는 애는 잡아먹겠다 그러는 거지? 네. 자, 그럼 또 다른 종류의 질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번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더 많은 단어를 말하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종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울, 왜 나타났을까? 돼지 잡아먹, 와, 돼지를 왜 잡아먹으려고 그럴까? 맛이 배고파서. 배고파서요. 왜 여우가 나타났을까?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질문은 아이에게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또한 아이가 더 긴 문장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럼 다음의 예를 보십시오. 토끼는 깡충깡충 뛰지? 응.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지? 토끼는 개, 땀을 벌벌 흘려. 땀을 흘렸어? 응. 자, 이건 또 토끼가 왜 그러지? 토끼가 나 하늘 안 치질 그랬어. 수진 엄마가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코멘트를 주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진이가 땀을 이렇게 뻘뻘 흘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번엔 수진이 엄마가 와, 토끼가 왜 그러지? 하고 물으니까 수진이는 토끼가 나 헤엄을 안 치지 그랬어 라고 아주 새로운 말을 했습니다. 3살짜리 수진이로서는 상당히 긴 말이었죠?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까지 저는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첫째로 코멘트를 주고 기다려주시고 둘째로 질문을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 2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아이가 말을 시작하도록 북돋아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이들을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째 여러분이 아이들이 얘기한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와 책을 보다가 중간에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아이가 말한 후에 그냥 아이가 한 말에다 약간 늘려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자, 비 오니까 뭐 쓰고 있어? 엄보할라. 엄브렐라 쓰고 있어? 우산 쓰고 있는 거네? 예희가 우산이라고 말하니까 엄마는 말을 좀 더 덧붙여서 우산 쓰고 있는 거네 라고 완전한 문장이 되는 말로 좀 더 늘려서 다시 말해줬죠. 그래서 아이가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이가 한 말에 좀 더 자세한 묘사를 더해서 덧붙여 줄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한 말에 좀 더 늘려서 말을 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아이가 단어를 붙여서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여러분의 아이가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을 도와주죠. 자, 그럼 우리 함께 어떻게 아이가 한 말에 좀 더 늘려서 엄마가 얘기해 주고 있는지 예를 보기로 하죠. 우리 한번 세볼까? 꼬꼬 몇 개 있는지? 둘, 응? 이게 몇 개? 하나, 하나, 둘. 둘. 꼬꼬 2개 있어요. 그죠? 다음 예는 엄마와 예희가 책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친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신발 신고 있어. 신발 신고 있어. 예희처럼 신발 신네 앉아서. 예희 엄마는 예희가 말한 것에 조금 더 늘려서 예희처럼 신발 신고 있네 앉아서라고요. 커피 마시고 있어. 불에 불. 불 앞에 앉아서. 예희가 불에 불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불 앞에 앉아서라고 덧붙여서 말해주죠. 아이가 말한 말에 좀 더 늘려서 엄마가 반응해주는 방법이 3번째 방법이죠. 이 방법은 아이에게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또 아이가 더 많이 이해하도록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면 그 아이가 한 말을 한국어로 되풀이해서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많은 아이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보셨겠죠. 그래서 코가 어떻게 됐어?
long 됐어. 코가 길어졌어? 두 언어를 섞어서 쓴다는 것은 이중 언어를 하는 아이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며 이것은 오히려 아이가 한국어로 더 많은 단어와 수거를 익히고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리비리 스파이럴. 스파이럴을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 거미. 별이가 거미를 영어로 말하니까 별이 엄마는 별이가 한국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자, 이제 별이는 거미를 영어와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4가지 방법은 첫째, 코멘트를 주고 기다려 주시고 여기 너무 꽃이 많아요.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을까? 셋째로는 아이가 한 말에 좀 더 늘려서 말해 주시고 토끼가 우리 편 이겨라 그러지?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한국어로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스노우맨이야? 눈사람. 그러나 물론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것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아이들이 뭐에 대해 관심 있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아이와 함께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갔지? 나쁜 여우가 손톱으로 스크래치했어 나무를. 나무를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묶어놨어. 여기에 4가지를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 있죠. 물 한 컵 줘라고요. 물, 물어보고 기다리고 한국말로 다시 되풀이해서 말해주고 코멘트를 주고 기다리고 조금 더 늘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 한 코죠. 꼭 물 한 컵 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아이와 함께 책을 볼 때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 4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책을 이용해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조장시켜 줄 때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이 아이가 말을 배우도록 도와주면서 또한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죠. 아마 아이가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마 여러분과 아이가 책을 같이 볼 때 여러분이 책을 읽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만약 아이가 정말로 책을 읽어주기를 바란다면 그냥 읽어주세요. 그리고 책을 조금 읽고 나서 코멘트를 주고 질문을 해보세요.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여러분과 아이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겠죠. 둥둥둥둥. 어떤 게? 이거. 둥둥둥. 언어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문화, 유산인 언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아이와 문화, 그리고 언어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시면 책을 집어들고 아이와 함께 이 얘기를 해보실까요? 집에서 조용하고 편한 곳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이들 옆에 아니면 무릎에 올려놓고 그림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말씀해 보세요. 코멘트를 주는 것,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들을 실제로 연습해 보세요. 왜 울까? 힘들어서요. No, we're not crying. 그랬죠요. 그리고 아이가 한 말에 좀 더 늘려서 얘기하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 노래하고 있어. 노래하고 있어? 얘도 노래 좋아하지? 마지막으로 한국말로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시는 겁니다. 딸기는 레시야. 한국말로는 뭐였지? 레드가? 레드? 빨간색. 아, 맞아. 빨간색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이미 재미있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가 책을 보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연습해 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즉
열쇠인 것입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어. 응?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즐거워하나? 자,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노래하고 있어. 노래하고 있어? 얘도 노래 좋아하지? 얘는 무슨 노래 좋아하니? 트윙클 트윙클 하고 웨이웨이 응? 하고 반짝 반짝반짝 놀도 좋아하고. 그래. 꼭쭉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갔어요. 청개구리가 너무 말을 안 들었대요. 뭐가? 그다음에 차 엄마 아빠 차를 눈사람이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이좋게 친구하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그치? 끝.